관계 중독인 사람들은 어떻게 발생을 하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상대방한테 답장이 딱 올 때 도파민 팍! 이 친구 내 전화를 받을까? 이 남자가 내 전화를 받을까? 했는데 받아. 여보세요? 했을 때 도파민 어마어마해요 그게. 근데 이걸 계속하면 어떨까요? 별로 도파민이 안 터지죠. 안 터지죠. 이게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더 큰 거를 요구하고 더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더 쉼없이 연락되어야 되고 끊어지면 안 되고 이거를 멈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과의 연결에 의존되어 있는 형태죠. 이렇게 해서 손절되거나 결별하거나 상대방이 선을 긋게 된다. 나를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거의 죽어요. 거의 죽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 죽어요. 왜냐하면 그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똑같이 살아가.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도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우정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대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 순간에 너무 사랑했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지겠지만은 그와 똑같은 다른 대체물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위로하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한다? 금방 갈아타요. 금방 갈아타요. 이런 게 관계 중독이에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아니에요. 나에게 위안을 주고 나를 안정시켜주는 그 도파민 터지게 하는 연결감 이것만 제공해주면 누가 됐든 사실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아무한테나 이거를 요구하진 않아요. 내 스타일이어야겠지. 친구든 애인이든 내가 원하는 상이 있을 거예요. 그에게서 그걸 받으면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관계 중독인 사람들이 보면 친구가 막 많지 않아요.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얘가 중독적이다 그러면 그 외에 사람? 아예 안 만나고도 살 수 있다고 말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에게 몰입되어 있고 집착되어 있으면 이 사람으로 나를 온전히 다 채우기 때문에 나머지 다 필요 없다 이거거든요. 이게 되게 폐쇄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위험한 거예요. 근데 보통 어떤 사람이 이러냐면 막 사회적이지 않은 사람, 막 대인관계가 편안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 한 사람,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 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집착하고 중독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중독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하고 제가 면담을 해보면은 저는 그 친구 하나면 다른 사람 아무도 필요 없어요 라는 말을 되게 비슷하게 해요. 얼핏 보면 굉장히 깊은 사랑과 깊은 우정을 갖고 있는 것 같겠지만 그 상대방은 어떨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은 원하지 않아. 너랑 나랑 무인도에 떨어진 거 전혀 원하지 않아. 만약에 둘이 서로가 중독적으로 해가지고 만나면 그럼 천생연분인가? 아니죠. 이게 더 파괴적이에요. 엄청나게 싸울 겁니다. 중독이 쾌락, 욕구와 관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본능과 쾌락이라는 것에 지배되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히는 애착과 위안, 자기 위로와 관련한 것, 자기 위로. 조금 더 풀어 얘기하자면 애착장애가 있으면 마음 둘 데가 없거든요, 사실은. 애착이라는 게 뭐예요? 어딘가 밀착된 거잖아요. 건강한 부모랑 밀착되면 부모가 넌 괜찮아. 너는 지금도 충분하단다. 넌 할 수 있어. 넌 참 좋은 아이야. 넌 너무나 사랑스럽구나. 이게 내 마음에 내재화된다. 내면화된다 그래요. 이건 처음부터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주 양육자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근데 이게 형성이 안 돼? 그럼 커서도 내 안에 그게 없어. 내면화된 양육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끊임없이 밖에서 찾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넌 괜찮다고 말해주는지. 이거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안정감을 찾는 거죠. 마음 붙일 때를 찾는 거예요. 니코틴이 될 수도 있고 알코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약물이 될 수도 있고 카페인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를 통해 인정받는 인정중독이 될 수도 있고요. 도박이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SNS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카톡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친구나 연인이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관계 욕구, 애착 욕구는 예를 들어서 배고파서 밥 먹고 싶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태어나면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태어나면 관심받고 돌봄받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 본능을 채우지를 못하면 사람은 채울 때까지 마음이 불편하고 거기에 집착돼 있어요. 우리가 배가 고파요. 식욕이라는 본능이 있잖아요.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음식 생각이 나. 근데 우리가 그거를 병적인 중독에 이렇게 말해? 아니잖아요. 못 먹어서 그런 거잖아요. 병 걸린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이 마음을 수딩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없어? 내 본능이었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인간됨이었는데 그게 나한테 경험된 적이 없어. 그럼 그걸 경험할 때까지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거든. 계속해서 나를 안정시켜줄 무엇에 집착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난 환자고 난 문제가 있어. 물론 이런 자기 인식도 중요하지만 너무 그렇게 해서 자책으로 빠지기보다는 아하, 난 이게 부족했어. 그건 내 잘못은 아니었어. 이건 나의 본능이었어 하고 조금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봐줄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애착장애 중에서 회피보다도 불안애착이 훨씬 더 중독과 많이 관련한다고 생각해요. 불안애착은 내가 널 사랑하는 것보다 넌 날 덜 사랑하지 이런 신념이 있어요. 물론 너도 날 사랑하겠지. 그러니까 만나지. 근데 나보단 아니잖아. 요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너에 비해 손해보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내어주고 있어. 손해보기 싫다, 계산적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 중심과 진심이 상대방에 온전히 받아들여주고 싶은. 근데 너는 나를 그만큼 안 사랑하잖아. 그럼 어떻게 관계할 것 같아요, 이 사람? 너 왜 나 안 사랑해? 요거는 나름대로 깊어졌을 때나 하는 거고 원래 이렇게 못해요. 그냥 을로 살죠. 더 사랑받기 위해서. 완전히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어떻게 하면 날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너에게 의미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종일 그걸 생각하면서 상상도 어떤 상상을 하냐면 상대방이 크게 어려운 일과 위험한 일이 당해. 그때 내가 참 나타나서 구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잊지 못할 아주 의미 있는 대상이 되는 것. 그런 상상을 해요. 상대방에게 자기를 희생시키고 자기를 파괴시키면서 온전히 희생하는 형태의 관계. 다 맞춰줘. 나보다 네가 훨씬 우선되어 있어. 1도 거절하지 못해. 돈이고 시간이고 건강이고 다 너를 위해 내줄 수 있어. 너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고 너가 날 버리지만 않을 수 있다면. 근데 상대방은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지 않아. 당연하지. 은행도 아니고 맡겨놓은 돈 찾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랬어? 보통 이렇게 얘기해. 야,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하려니? 네가 한 거잖아.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너무 상처가 받아. 견딜 수가 없어. 하지만 벗어날 수도 없어. 이게 미치고 바짝 될 노릇이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치운다. 이래요. 계속해서 핸드폰을 봅니다. 이 사람이 언제 카톡을 확인할까? 언제 전화를 하면 받을 수 있을까?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왜 콜백이 없을까? 1시간 후에 오면은 뭐 때문이고 2시간 후에 오면 뭐 때문일까? 엄청나게 이 온라인상의 연락에 많이 집착해요. 불안해차를. 온라인상의 연락이 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사실은 카톡은 바쁠 때 보면 저 같은 경우도 답장 자체를 좀 잘 잊어버려요. 너가 안중에서가 아니라 나 정말 정신없을 때 보면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상대방은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해요. 너의 잠깐의 목표정? 너의 잠깐 먼저 빨리 걸어가는 2걸음 빠른 걸음? 이것이 나에게 버림받음의 신호가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하나에 다 상대방의 마음과 연관해서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를 연관해서 생각하니까 천국과 지옥이 오가죠. 근데 이거 이렇게 힘들면 그만하면 되잖아. 왜 못 그만둘까? 어느 날은 잘해주거든. 그러면 도파민이 어느 날은 내가 원하는 만큼 쫙 해주거든. 와, 이러면은 간헐적 만족의 중독성이 훨씬 강하다 그랬잖아요. 간헐적인 만족이 들어와.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런 행태를 갖는 게 불안애착이 갖는 관계 중독이야. 초등학교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집이 편했나? 내가 집에서 편하게 얘기할 사람이 있었나? 잠은 잘 잤나? 어디 다치거나 아플 때 땡깡을 부릴 수가 있었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얘기할 수 있었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수 있나? 내가 잘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나? 내가 힘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었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없었다면 내게 그걸 해줄 그 대상을 찾아서 많이 몰두되어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정말 찾는 건 뭘까? 나의 이 적적한 마음과 이 위태로운 심리 상태를 안정되게 깃댈 수 있는 어떤 애착 대상을 찾는. 나는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걸 지키고 싶었어. 너무너무 간절히 뭔가를 찾고 싶었어. 생존하고 싶었다 이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계 욕구는 본능이니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정도의 본능이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평생 밥 못 먹고서 20몇 살, 30몇 살까지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이 관계 욕구가 결핍된 사람은 이게 본능인데 채우지 못한 상태로 이만큼 사니까 어떻게 병이 안 걸려요. 평생 굶었는데 눈앞에 치킨이 있어요. 근데 이걸 먹으면 미숙하다 그래. 먹으면 병 걸렸다 그래. 혼자 잘 살아야 된다 그래. 이게
얼마나 궤변이냔 말이에요. 내가 뭔가에 몰두되어서 하려는 그 마음을 자꾸 너무 병적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자기를 먼저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 얼마나 외롭고 공허했는지, 이런 자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자기 수용이 있어요. 자기를 수용해야지 그 다음이 있는 거지, 부인하고 억압해서 회피해서는 나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는 사실은 진정한 사랑으로 치료, 관계로 치료. 이거는 관계 장애였고 관계 문제였기 때문에 진짜로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고 친밀한 애착을 갖게 되면은 조금 나아져요.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는 게 중독 치료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미칠 것 같은 집착과 강박과 중독 조절하기 많이 어려워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애착장애가 대부분 있다 보니까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기 어렵다는 거죠. 누군가와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인하고 집착하면서 몇 사람을 떠나보내게 돼요. 이러면서 실패감이 늘어나고 상처를 받아서 이 진실한 관계가 어려워요. 그 눈치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이래서 이랬을 거야. 자기 혼자 결정 내리고 혼자 멀어지고요. 그거 반복해요. 그래서 진정한 관계를 맺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 누군가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이런 표현에서 미안한데 내가 어느 정도 지랄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그 사람이 보상을 받아요. 미안해,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지랄병이 있어요. 하고 알아봐 주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 사람이 그 힘의 보람을 느끼면서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오래 가셔야 돼요. 오래 가면 정말 눈에 띄지 않는 정도로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나아져요. 그러다 어느 날은 뒤집어져 다시 지랄병이 터져요. 근데 또 천천히 나아져요. 그러다 어느 날 또 뒤집어져. 이걸 계속 반복해. 하지만 사실은 되고 있어요. 아주 조금씩. 옛날에 그때랑은 달라. 이 사람 데이터라는 게 쌓이잖아. 데이터가 쌓이면서 조금씩 자기를 더 많이 돌아보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고 의심하지 않고자 자기 컨트롤하는 방법을 스스로 익혀나가는데 이게 사실은 한두 해 가지고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오래 걸린다는 거죠. 하지만 안 되진 않아요.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양보다 질이다. 양보다 질이 좋은 관계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친해야 돼요. 지속적이어야 돼요. 시절 인연 아니고. 그 다음에 유대감이 있어야 돼요. 친밀한데 유대감이 없으면 앉아가지고 쇼핑 얘기하고 음식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면서 얼마든지 깔깔거리면서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정서적 유대감이 빠지면 둘이 남겨졌을 때 되게 어색해지면서 깊은 얘기 못해요. 아니면 반대로 정서적인 유대감은 있는데 친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모임 같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 언니하고 내가 별 얘기 다 할 수 있어. 나 우울증 걸렸고요. 우리 아버지가 나 때렸고 별 얘기 다 할 수 있는데 밖에서 따로 못 만나. 쇼핑 같이 못해. 안 친하죠. 그래서 양보다 질이 좋은 관계라는 건 사실은 지속적이고 친하면서 유대감이 깊은 거거든요. 이런 관계를 추구하시면 돼요.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서 혼자 잘 지내라고 하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어떤 관계는 상대방을 경쟁자로 보고 라이벌로 보면서 잘 되면 은근히 질투하고 안 되면 꼬수어하고 성공한 사람한테 뽑아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 대인관계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에서 맺는 이런 관계들은 상당히 경쟁적이고 생존적이고 경계심 있고 적대적이면서 겉으로는 나이스한 거예요. 이래서 진짜 하도 쓸데없는 관계. 이런 거는 혼자가 낫고 제가 얘기하는 이 상호적인 관계로 치료한다는 건 그런 거 아니죠. 진실한 관계 여러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한 관계라고 전 정의하거든요. 솔직할 수 있어요. 과하지 않게 웬만하면 표현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자기와의 관계가 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솔직하면. 제가 어디 강의를 가가지고 실컷 이야기를 했어요. 상호 소통을 하자 뭐 이런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이 있다고 손을 들면서 하는 질문에 제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주제가 나르시시즘에 대한 거였어요. 너무 나에게 몰두하지 말자는 얘기를 계속 한 건데 손을 들더니 어떻게 하면 제가 조금 더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 기술을 알려주십시오. 근데 정말 여기까지 차오르잖아요. 여기까지. 그게 문제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랑받기를 포기하시면 사랑받으실 거예요. 그랬어요. 나 관심받기를 포기하고 남에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관심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가 몰입 중독이다라고 하는 게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처럼 줄곧 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떤 리액션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하는지 몰라는 게 맞아요. 원래 생각이 안 나는 게 맞아요. 너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 내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몰라. 상대방이 느낄 때는 내가 인상을 썼던 웃으면서 일단 얘는 나한테 정말로 집중을 하네. 이걸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져요. 그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어져요. 계속 말하고 싶어져요. 이거를 놓치고 어떤 기술로서 뭐 예쁘게 꾸미고 잘해주고 선물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애착관계 못 맺어요. 이거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고.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 너 나 사랑할 거지? 은행이냐고. 그렇게 못해요. 유대감 못 갖는다. 저는 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때 어떻게 이 독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물이 안 새요. 깨졌는데 다시 빚어내지 않는 한 치료가 안 된다고. 중독은 그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고친다고 봐도 좋아요. 근데 다만 그거예요. 완전히 깨졌네. 한 이만큼이 깨졌는데 이걸 조각을 찾아서 이렇게 붙인 다음에 테이프로라도 칭칭 감으면 콸콸콸콸 새던 게 쫄쫄쫄쫄 샌다고요. 그냥 그 정도로 적응하고 사는 거. 이게 치료예요. 완전히 안 셀 수 없어요. 근데 덜 세야 될 거 아니에요. 덜 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타인으로만 감아요. 나도 나를 돌봐야죠. 내 몸을 돌봐야 돼. 쉬어야 되고 좋아하는 걸 해야 되고 힘든 걸 멈출 수 있어야 돼.